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김중배 뉴스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뉴스 가운데 정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2019년 8월 16일 있죠. 어제 북한이 또 다시 휴전선 부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 근접한 강원도에서 두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직후에 북한 측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다가 소대가리 하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한과 마주 앉지 않겠다. 말하자면 남한과 대한민국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을 방송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정의용 국가안전보장회의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실장이 주재하는 화상회의였다고 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경계태세 하에서 미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연대하는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을 향한 도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계속 불참하고 있으며, 반면에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담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판문점 회동에 관해서 자기가 판문점 회동에 관한 트윗을 보냈더니 김정은이 10분 만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뒷이야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무언가 서로 아귀가 잘 맞아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과 한국, 북핵과 한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근의 상황이라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지소미아를 두고 한일 갈등을 이유로 해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여당에서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고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이 부친의 사학재단 돈을 빼내려고 위장 소송도 하고 이혼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부친의 채무관계를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채무관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그 부친의 채무 변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지 않기 위해서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한 것 아니냐, 그러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동생 부부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보름 전까지도 이 동생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군요. 그 다음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위장 이혼 의혹 동생 부부가 9일 법무부 장관 내정 전에 자취를 감춘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아내가 부산 아파트 전세 내준 날에 동생 전처는 빌라를 구입을 했고, 이 빌라 구입에 관한 거래 날짜 금액이 모두 같다. 그래서 빌라 실소유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측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에서는 산호뱅 사모펀드의 위장매매 의혹까지 격화되는 조국 청문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이 후보에 관해서 또 하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조국 IMF 때 집 잃은 사람 많다고 분노를 했다는데, 자신은 송파구 경매 아파트 취득,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조국, 그 당시 교수겠죠. IMF 때 집 잃은 사람 많다고 분노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송파구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취득했다, 구입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5일 8.15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경축사 내용 중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일본이 대화를 요청하면 손을 붙잡을 생각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본 측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노 외상이 한 말은 이렇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부터 시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연설 내용에는 전향적인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베 총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야 방위상이, 일본의 방위상 국방부 장관이지요. 북미사일 문제 등 양국 연대할 사안은 확실히 연대하겠다. 말하자면은 국방안보와 외교, 경제는 분리해서 대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의 발언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에서 22일 사이에 한중일 3국 장관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데, 이때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회의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에 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기 진단 보고서, 그린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린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16일 날 정부가 펴냈는데,
최근 경제동향 7월호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그린북에서 5개월째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답니다. 정부에서 부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한 상태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5개월째 경기 부진 진단을 한 거는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G 파주,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라인 줄인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일부 LCD 생산 라인을 중단할 검토를 하고 있다네요. OLED로 사업의 중심을 바꾸고 있긴 하지만 일본 규제 대비한 소재 다변화가 시급하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편 국내 항공사 8곳이 모두 적자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빅2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죠. 1,000억 원대 적자 쇼크를 보았고, 저가 LCC, 저가 항공사들 6곳도 수익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예매율이 50%까지 급감을 하고 운행 중단을 하거나 간편, 운항 횟수를 줄인 63개 노선까지 축소되어 있고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모처럼 희망적인 뉴스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알리바바와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디지털 유통 플랫폼에서 요즘 한국 업체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국가의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중국 제부에서는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체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런칭하지 않은 한국의 기업들을 찾아서 자체 브랜드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네요. 데럴 킴 아마존 B2B 분야 개발 총괄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OEM 제품이 품질 좋은데 디자인까지 뛰어나 B2B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그런 논평을 했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국제 경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RA 공포. R이라는 것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RA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길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그 경기 침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경제 기사로 유로존까지 덮친 RA 공포, 독일, 프랑스 국채금리 사상 최저,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 유럽, 한국 세 지역 모두 경기 침체 공포가 닥쳐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또 화제가 되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웨이가 폴더블 폰 출시를 11월로 또 연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삼성 갤럭시 폴드는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폰을 놓고 버리는 화웨이와 삼성과 화웨이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 관련 뉴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도가 됐던 굶주리다가 숨진 탈북 모자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굶주리다 숨진 탈북 모자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광화문 광장 인근에 야외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 추모 코너에도 하루 1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문에 나온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눈물이 나오는 기사 제목입니다. 다음 뉴스는 출장 레일 회원권 샀더니 연락 끊고 잠적,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 속눈썹 연장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은 깜깜하다. 단속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네요. 출장 레일은 원래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출장 레일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손해를 안 보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한편 요즘 건강에 좋다 해서 한동안 인기를 얻었던 흑당 음료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소비자 모임에서 30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흑당 음료가 당범벅이다. 한 잔에 하루 섭취량의 42%가 들어있다. 흑당 음료 한 잔에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흑당 음료도 다른 당 음료와 같이 당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관한 기사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 지출 비용은 보전해줘야. 이 기사는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했는데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도 실제로 변호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보전해줘야 된다. 그 비용만큼은 줘야 된다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변호사가 계약 종료까지 이행한 소송비용, 하자진단비 등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사태에 관한 뉴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베이다이허에서 회의를 끝냈고 시진핑 주석이 준엄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군 투입을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한 말은 군 투입 단계는 아니다. 군 투입을 하면은 미국 반경파에게 빌미를 준다. 그런 시각으로 홍콩 경찰이 더 아직 남아있는 몇 가지 대처 방법을 써볼 수가 있겠다. 그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